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행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온라인에서 만나니 더욱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육을 함께 해주실 이기쁨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기쁨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센터는 수원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대해 아시나요? 굿 프렌즈, 좋은 친구라는 뜻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제목이죠. 맞아요. 이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학교폭력의 특징과 종류, 중재자가 되는 방법, 공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교육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상에 어떤 종류의 폭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2013년 12월 3일 4학년도 다 끝나간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원숭이를 놀렸다. 원숭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수진이의 별명이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놀리니까 점점 재밌어졌다. 가방을 던지고 얼굴을 꼬집거나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반 단체 채팅방에 원숭이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다. 친구들은 진짜 똑같이 생겼다면서 재미있어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더욱 신이 났다. 댓글이 엄청 달렸다. 4학년 중에 원숭이를 모르는 애는 없을 거다. 2014년 3월 5일 5학년이 되었다. 오늘 영희가 나를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내가 들어가자 반 아이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영희는 내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욕은 심해졌다. 내가 그만하라고 말하면 할수록 심한 욕이 올라왔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가기 버튼을 눌렀지만 계속 다시 초대되었다. 영희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다. 교실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다. 1년 전 내가 놀렸던 원숭이가 생각났다. 원숭이를 괴롭힌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때린 건 아니니까 폭력은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나에게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괴로워한다면 그건 장난이 아닌 폭력이다. 잘 보셨나요? 선생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영상 속에는 어떤 폭력들이 있었나요? 네, 주인공이 수진이에게 원숭이를 닮았다고 놀리고 가방을 던지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단체 채팅방에 원숭이 사진을 합성해서 올려 다 같이 웃기도 했네요. 맞아요. 이런 경우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학교 폭력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네, 학교 폭력이란 힘이 세거나 주장이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일부러 지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학교 폭력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고의성,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성,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세 번째는 힘의 불균형,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가 소수에게 폭력을 행한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나가다 선생님의 어깨를 실수로 쳤어요. 이건 그냥 실수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 친구들과 지나갈 때마다 비웃고 툭툭 치면서 지나가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아,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학교폭력에 해당되는군요. 네, 맞아요. 학교폭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학교폭력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체적 폭력,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때리기, 훔치기, 숙제시키기, 억지로 빌리기가 해당이 되죠. 그럼 혹시 빵 셔틀 같은 것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네, 당연하죠. 재산상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언어적 폭력. 비난하거나 욕하는 경우인데요. 이름이나 외모 놀리기, 야한 농담, 부모님 흉보기, 장난 전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선생님, 저 친구들 별명 진짜 많이 불렀는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도 폭력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로는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틱톡, 카톡 등을 매개로 허위 사실을 유포, 개인 신상 털기, 사생활 노출하는 것인데요. 카톡 감옥, 악플 달기, 사진 등 동영상 유포가 해당이 돼요.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악플 또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으로 관계적 폭력이 있는데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 학교 폭력은 이 4가지 분류와 상관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이버 집단 따돌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선생님, 혹시 방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방폭이요? 방콕은 들어봤는데 방폭이 뭐예요? 네, 방폭이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대상자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라고 해요. 그럼 혹시 떼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떼카요? 처음 들어봐요. 떼카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대상자에게 단체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는 행위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인데 되게 무섭게 들리네요. 요즘같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진 시대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 가상 체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가상으로 체험해보는 사이버 폭력. 함께 보시죠.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선생님,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저 같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들 못 만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재미로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보다시피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제일 많았고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등의 순서로 피해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학교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했을 때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학교 폭력 목격자가 더 증가했어요. 목격자가 증가했다는 뜻은 학교 폭력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학교 폭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를 돕고 있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학교 폭력 상황에서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누군가가 놀림을 당할 때 모른 척하거나 같이 웃었던 적 있을까요? 같이 웃었던 적은 없는데 그냥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기는 한 적 있어요. 지켜보았다.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행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굴 도운 행동일 것 같으세요? 가해자요? 네, 맞아요. 못 본 척하기, 지켜보기, 그 자리를 피하기, 함께 웃는 행동들은 모두 가해자를 도운 행동이에요. 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가해자를 도왔다니. 저는 놀림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저도 같이 놀림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거든요. 이게 가해자를 도운 일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네, 피해자를 돕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방관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관자는 암묵적으로 가해자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해 하고 중단시키거나 선생님께 알리기, 피해자를 위로해주거나 옆에 있어주는 것.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면 돼요. 피해자를 지지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해 행동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피해받고 있는 친구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은 친구의 마음을 알아차리셨다니 매우 훌륭하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지금부터 동영상 하나 더 볼게요. 주인공이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요. 2015년 3월 5일 6학년이 되었다. 오늘 아침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한쪽에 모여 깔깔대고 있었다. 그 뒤로 울고 있는 영희가 보였다. 5학년 때 나를 괴롭혔던 영희다. 나는 아직도 영희가 밉다. 하지만 힘들게 용기를 냈다. 왜냐하면 지금 영희의 기분이 어떤지 알기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나는 영희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분명하게 말했다. 괴롭히지 마!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 아이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 학교 폭력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학교 폭력,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주인공을 놀리던 영희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주인공은 아직 영희가 밉지만 용기 내서 도와주죠. 주인공이 영희의 기분을 알고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아, 공감. 공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친구와 비슷한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짝꿍이랑 싸워 화가 나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군요. 선생님, 그럼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을 잘 하려면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친구의 표정, 목소리 톤, 동작 등을 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다음 시간에 공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의 종류와 특징, 방관자와 중재자, 공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동영상 교육 어떠셨나요? 네, 친구들을 온라인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가 다 같이 학교폭력 방관자가 아니라 중재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공감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안녕!